서울의 하늘 아래 나 한유주는 가난한 대학생일 뿐이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옥탑방 한 칸, 달아빠진 전공 서적, 그리고 학비를 마련하느라 지친 몸뿐. 지방에서 올라온 나는 이 도시를 거대한 정글처럼 느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며 쪽잠을 자는 팍팍한 일상 속에서 나는 먹잇감처럼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다. 내가 이 도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매일 밤 천장에 물때가 묻은 옥탑방에서 잠들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일상에 작은 빛이 비쳤다. 바로 옆집 빌라의 벽에 붙은 수학과외 선생 구함이라는 전단지였다. 순간 가슴이 뛰었다. 이게 나를 구원할 기회일까? 하지만 동시에 불안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다시 빈곤의 늪으로 돌아갈 텐데. 면접은 형식적이었다. 혜운이의 어머니는 내 초라한 셔츠와 다른 신발보다는 국립대 수학과라는 타이틀에 더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수학 잘 가르칠 수 있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감을 가장했지만 속으로는 긴장으로 손바닥이 땀으로 젖었다. 그렇게 나는 김혜운이라는 18세 소녀의 과외 선생이 되었다. 첫 수업 날 초인종을 누를 때 내 심장은 두근거렸다. 문이 열리고 교복 차림의 혜운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희고 작은 얼굴, 긴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크고 맑은 눈동자. 그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깊고 진지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성숙해 보이지? 예쁘다는 생각보다 그 나이에 보기 드문 깊이가 내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마치 세상의 무게를 이미 아는 듯한 눈빛이야. 첫 수업은 그녀의 방에서 시작되었다. 깔끔하고 아늑한 공간은 내 옥탑방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책상 위에는 정돈된 노트와 색색의 펜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작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이런 방에서 공부하는 아이는 어떤 삶을 살까? 나는 궁금했다. 책상에 마주 앉아 수학 문제를 설명할 때 혜운이는 한순간도 시선을 놓치지 않고 집중했다. 그녀의 눈빛은 학문에 대한 열정이라기보다 나라는 사람 자체를 탐구하는 듯했다. 나는 프로페셔널하게 수업을 이끌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 미묘한 위화감이 스며들었다. 왜 이렇게 나를 뚫어지게 보는 거지? 단순한 호기심인가?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 수업은 주로 함수와 미적분에 초점을 맞췄다. 혜운이는 처음엔 기본 공식도 헷갈려 했지만 내가 차근차근 설명하자 점차 자신감을 찾았다. 선생님, 이 함수의 극한값은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녀가 묻는 목소리는 맑고 진지했다. 나는 그녀의 노트에 적힌 풀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정확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니 내 가슴에 뿌듯함이 차올랐다. 이게 가르침의 보람인가? 누군가의 성장을 돕는다는 건 이런 느낌이구나. 하지만 그녀가 문제를 풀며 고개를 기울이고 가끔 나를 쳐다보는 순간 내 마음은 흔들렸다. 이 관심은 학업 때문인가? 아니면 나 개인 때문인가? 내가 과민한 건가?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가 쥐어준 봉투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더 무거운 건 혜운이의 마지막 인사였다. 선생님, 내일 또 봐요. 그 말 속에 담긴 따뜻함은 단순한 학생의 예의가 아니었다. 나는 애써 그 감정을 무시하려 했지만 이미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이 감정은 뭐지? 동정심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끌리는 건가? 안 돼. 나는 선생일 뿐이야. 이 집에 돌아와 옥탑방의 차가운 바닥에 누웠을 때 그녀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걸까? 내가 그녀의 외로움을 느끼는 걸까? 날이 갈수록 과외는 단순한 직업 이상으로 느껴졌다. 혜운이는 수업 중에 점점 더 자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학교에서의 외로움, 친구들과의 소소한 다툼, 그리고 집안의 공허함. 부모님은 항상 바빠요. 집에 와도 저랑 이야기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뒤에 숨은 외로움이 내 가슴을 찔렀다. 선생님은요? 항상 바빠 보여요. 혼자 있는 시간 많아요. 그녀의 질문은 순수했지만 그 속에 담긴 호기심이 나를 당황하게 했다. 나는 선생으로서의 경계를 지키려 애썼다. 응, 나도 바빠. 공부랑 알바 때문에 정신없이 가볍게 웃으며 넘겼지만 그녀의 말이 내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이 아이는 나를 통해 위로를 찾으려는 걸까? 아니면 내가 그녀에게 위로를 받고 있는 건가? 수학 수업은 점점 더 깊이 들어갔다. 우리는 복잡한 미적분 문제로 넘어갔고 혜운이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 처음엔 단순한 함수 그래프도 이해하기 어려워하던 그녀가 이제는 적분의 개념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였다. 선생님,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맞죠? 그녀가 자신있게 내민 노트를 보니 깔끔한 필체로 풀이가 적혀 있었다. 와, 혜운아, 정말 잘했어. 이 정도면 시험에서 좋은 점수 받을 거야. 내 칭찬에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 미소는 순수했지만 동시에 내 마음을 흔들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나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 수학을 좋아하게 된 걸까? 그녀의 성장은 내게 큰 보람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빛이 나를 향할 때마다 갈등이 커졌다. 어느 늦은 밤,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을 때 핸드폰에 혜운이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선생님, 이 문제 모르겠어요. 설명 부탁해요. 첨부된 건 간단한 미적분 문제였다. 나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답변을 작성했다. 이건 이렇게 풀면 돼. 내일 수업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게. 하지만 그녀의 다음 메시지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요즘 집에 혼자 있어서 외로워요. 선생님은 외로울 때 뭐 해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외로워. 그 화려한 집에서? 부모님은 왜 자주 안 계신 걸까? 그녀의 외로움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나 그냥 책 읽거나 음악 듣지? 너도 뭔가 재밌는 취미 찾아봐. 이 짧게 위로의 말을 보냈지만 그게 시작이었다. 메시지는 점점 잦아졌고 수학 질문 너머로 그녀의 감정이 스며들었다. 이 아이의 외로움이 나를 끌어당겨. 하지만 나는 선생일 뿐이야.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돼? 수업 시간 외에도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혜운이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중에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예쁜 것들 만드는 거 좋아해요. 그녀의 눈은 반짝였다. 나는 미소 지으며 응원했다. 그거 멋진 꿈이네. 넌 분명 잘할 거야. 하지만 그녀가 내게 꿈을 이야기할 때 나는 그녀의 미래를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 아이는 밝은 미래가 있어? 나는 그녀를 잘못된 길로 이끌면 안 돼. 그녀의 진심이 느껴질수록 내 안의 갈등은 깊어졌다. 결국 그날이 왔다. 수업 후 복도에서 마주친 혜운이가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저 선생님을 좋아해요. 그냥 학생으로가 아니라 그녀의 눈빛은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20대 초반의 나와 18세의 그녀 사이에는 선생과 학생이라는 명확한 선이 놓여 있었다. 게다가 내 삶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이 감정이 진짜일까? 나도 그녀를 특별하게 생각하지만 이건 잘못된 길이야. 그녀의 미래를 망칠 수 없어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혜은아, 우리는 그럴 수 없어. 나는 내 선생이고 너는 내 학생이야. 내 미래를 위해 이 감정을 접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 자리를 피했다. 그날 밤, 내 마음은 후회와 미안함으로 가득 찼다. 내가 너무 차갑게 말한 건 아닐까? 그녀의 진심을 짓밟은 기분이야. 하지만 이게 옳은 선택이야. 그렇지? 그 후 과외는 어색한 침묵으로 채워졌다. 혜은이는 여전히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녀의 미소는 사라졌다. 나는 그녀의 노트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이 아이는 정말 재능이 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빛을 잃었지? 내 탓인가? 그녀가 문제를 풀 때마다 나는 그녀의 노력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슬픔이 내게 전해졌다. 결국 어머니로부터 과외 종료 통보를 받았다. 혜은이가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 수업날, 혜은이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여전히 깊었지만 이제는 상처로 물들어 있었다. 미안해, 혜은아. 내가 널 아프게 했어.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길로 흩어졌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IT 회사에 들어가 바쁜 사회인 생활을 시작했다. 혜은이의 기억은 희미해졌다고 믿었다. 하지만 가끔 밤, 옥탑방의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의 눈빛이 떠오를 때 내 안에서 아련한 그리움이 피어올랐다. 그때 내가 좀 더 따뜻하게 대했다면 어땠을까? 아니, 그건 옳지 않아. 나는 선생이었으니까 그녀의 존재는 내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남아 있었다. 몇 년 후, 퇴근길에 옛 동네에서 우연히 그녀를 만났다. 긴 웨이브 머리에 세련된 드레스,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녀는 이제 디자인 스튜디오 대표였다.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그녀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그 눈빛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어른의 여유가 더해져 있었다. 우리는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때 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학생과 선생이 아니에요. 그냥 어른으로 만난 거죠. 변하지 않았다고? 그 상처를 안고 어떻게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실 나도 그때 내가 신경 쓰였어. 하지만 무서웠어. 내 삶이 불안정했으니까. 그리고 너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싶지 않았어.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선생님. 그때는 이해 못했지만 이제는 알아요. 우리는 과거를 털어놓고 서로를 용서했다. 그 만남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고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듯 서로를 알아갔다. 함께한 산책 시간은 내게 가장 소중했다. 그녀는 여전히 외로움을 안고 있었지만 이제는 나와 함께 그 빈자리를 채워갔다. 이제야 알겠어.
그녀의 그 눈빛은 외로움의 호소였어. 그리고 내 마음도 그때부터 그녀를 향하고 있었어. 지금 따스한 조명 아래 책을 읽는 혜은이를 보며 나는 미소 짓는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고 책장을 넘기는 손길은 우아했다. 주머니 속 작은 상자 그 안에 담긴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나는 우리의 미래를 그렸다. 우리의 이야기는 과거의 상처를 넘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졌다. 서울의 하늘 아래 마침내 우리는 서로의 해답이 되었다. 이 감정은 영원할 거야.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